계집 주제에 군복은 왜 입었냐며 조폭들이 희롱을 시작한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단 5분 만에 10명을 박살낼 전설의 군인이라는 걸요. 그 밤 그녀는 부하의 눈물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군은 그녀를 정직시켰고 부하들은 눈물로 그녀를 막으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단장 윤소령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윤소령 전단장은 어둑한 창원 외곽의 오래된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강도 높은 해상 훈련을 끝내고도 그녀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죠. 짧게 자른 머리카락, 어깨에 맺힌 굳은 살, 단단히 조여진 턱선. 사복 차림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군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녀와 동행한 두 부사관, 강혜진 중사와 정민아 하사는 피로에 젖은 표정이었지만 윤소령의 초대를 받은 설렘으로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은 윤소령이 군 생활 중 유일하게 숨을 틀 수 있던 은신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껏 먹어요. 고생한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안 사면 장교 자격도 없죠. 윤소령의 말에 미나 하사가 가장 먼저 웃으며 메뉴판을 집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제육볶음 2인분에 된장찌개 하나요. 그리고 밥은 셋이 다 먹을게요. 저 오늘 진짜 기절할 정도로 배고파요. 세 사람은 고된 훈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쌓아온 끈끈한 전우애가 있었죠. 미나는 아직 입대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막내였지만 특유의 발랄함으로 부대 내 비타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윤소령은 그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사단장님, 저 사실 해군 지원할 때 좀 무서웠어요. 여군이라서 더 각 잡혀야 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진짜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탁자에 밥을 뜨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강무진. 창원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다는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등 뒤로는 조폭 복장을 한 험상궂은 남자들이 주르륵 따라 들어왔습니다. 팔뚝엔 문신이 새겨졌고 눈빛은 이미 술에 절어 흐려져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가게를 뒤집고 간 적이 있었던 무리였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내밀며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황 사장님, 오늘도 어서 오십시오. 강무진은 대꾸도 없이 퉁명스럽게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며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주변 손님들을 훑어보더니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윤소령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야, 저기 저 여자들 봐라. 몸매가 장난 아니네. 앞에 앉은 애는 딱 내 스타일이여. 그의 눈빛이 정민아 하사를 향했습니다. 곧이어 양도식, 그의 행동대장이 희죽이며 술을 따랐고 두 사람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들으라는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가씨들 혼자 먹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한잔 해줄까? 하사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앳된 얼굴에 군복 입은 건 좀 과하잖아. 군복 벗고 술집 갔으면 아주 대박 났을 텐데. 정민아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얼굴은 붉게 상기됐습니다. 그 말에는 농담의 여지도 없었죠.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이 하사양. 그 얼굴에 총보다 와인잔이 더 어울리겠는데. 여기서 우리 술 좀 따르며 기분 좀 맞춰봐. 그럼 뭐 한턱 크게 쏠지도 모르지. 그는 뻔뻔하게 술잔을 들이밀며 미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순간 윤소령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그 손을 막아냈습니다. 그 손, 지금 어디 올리는 겁니까? 이 자리는 군인들끼리 조용히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시죠. 강무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윤소령을 바라보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정민아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이거 봐라. 사수가 나서서 보호해주네. 이런 보호자는 처음 본다.
그럼 하사양, 보호받는 김에 술 한잔 따르는 척이라도 해봐. 그 손 좀 곱게 움직이는지 보자. 그러고는 정민아의 손목을 잡아 끌며 억지로 술병을 쥐게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저항했지만 상대는 거대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윤소령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조금이나마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강무진은 고개를 젖히며 웃었고 양도식은 그 옆에서 조롱하듯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곤 다시 정민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정민아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었죠. 그 순간 윤소령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고 호흡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녀 안에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하사의 손목은 강무진의 집요한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외면하려 했지만 남자의 냄새와 손끝의 압력이 그녀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팔이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부끄럽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군인이기 때문에 저항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옥죄고 있었죠. 윤소령은 미나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주변의 소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들려온 건 그녀가 특수전 부대에서 겪었던 훈련장의 포성과 부하들의 비명, 그리고 전우 하나를 잃고 피범벅이 된 채 무릎 꿇었던 그날의 외침이었습니다. 지켜내지 못했던 후회의 기억이 선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그녀의 발끝에서 먼지가 피어올랐고 조폭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그녀에게로 모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유리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의 정적.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강무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지 않으면 다친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서린 위협은 냉철하고 뼈를 타고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강무진은 한 박자 쉬더니 그저 비웃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휴, 이거 무섭네. 사장님, 저 여자 장난 아닌데요. 중년 여자가 참 근육질이네. 근데 얼굴은 뭐 좀 봐줄만 하고. 그는 느닷없이 손을 뻗어 윤소령의 턱선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은 그날 그녀가 끝내 참았던 모든 수모를 다시 자극하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오른손이 강무진의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툭. 강무진의 손목이 기묘한 소리를 내며 비틀렸고 그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팔은 틀어져 있었고 비명이 터지기 직전에 인상만 남긴 채 제압당했습니다. 양도식이 일어났고 나머지 부하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거 여자 하나가 감히.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혼비백산하며 자리를 피해 뒷문 쪽으로 도망쳤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주방에 몸을 숨기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윤소령은 침착하게 정민아 하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나 하사 지금부터 당신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분명히 군인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전이었고 응징이었고 무엇보다 동료를 향한 치욕에 대한 단죄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팔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얕잡은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보자고. 그는 손목을 풀며 싸늘하게 웃었고 곧이어 양도식이 의자를 걷어차며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덩치는 산처럼 컸고 몸놀림은 뻣뻣했지만 무게에서 오는 위협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윤소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식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그녀는 몸을 낮추며 그의 발목을 쳐냈고 그대로 무게 중심을 무너뜨려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그의 등판이 바닥에 부딪혔고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나머지 조폭들도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제히 윤소령을 에워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죠. 이 안에서 더 이상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식당 문을 밀어 젖히며 어둡고 습한 골목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사냥터를 향해 침착하게 걸어가는 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미나 하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늘게 흐느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현실이 그녀에겐 충격 그 자체였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식당 안의 조폭들은 윤소령의 뒤를 따라 우르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후미진 골목. 습기가 가득한 시멘트 벽에는 조명을 대신할 가로등 하나 없이 담배꽁초와 쓰레기 봉투만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이곳에서 윤소령은 느리게,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이어 강무진과 조폭 무리도 그녀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롱과 흥분이 뒤섞인 희번덕거리는 눈빛이 넘쳐났습니다. 술 기운은 잦아들었고 이제는 추악한 본능과 폭력의 열망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야, 계집 하나 때문에 우리 다 나왔냐? 이건 뭐 해프닝도 아니고 그냥 교육 좀 시켜줘야겠다. 강무진이 침을 뱉으며 투덜거렸고 양도식은 그의 옆에서 크크거리며 바지를 추슬렀습니다. 뒤에서 누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저는 좀 땡기지 않습니까? 눈빛도 세고 몸매도 죽이던데 저는 얌전히 안 당할 것 같은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 말에 몇몇 조폭들이 야릇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윤소령을 무언가로 취급하며 골목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입구도 출구도 이제 그들의 등 뒤로 막힌 셈이었죠. 그 와중에도 윤소령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손으로 자신의 소매를 걷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가만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야, 누님. 뭐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어요? 혹시 혼자선 도망치기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강무진이 비웃듯 다가왔고 그의 코끝엔 술 냄새와 함께 자신만만한 폭력의 확신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짝 다가서더니 윤소령의 턱을 잡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탁! 속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무진의 손등을 강하게 쳐내며 손목을 꺾는 동작이었죠. 동시에 그의 중심을 무너뜨릴 만큼 발목을 잡고 그 거대한 몸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뭐야 씨, 너 지금 진짜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옆에서 덤벼든 양도식의 주먹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소령은 사선으로 몸을 틀며 회피했고 그의 팔을 낚아채 허리를 중심으로 회전시키며 어깨를 뒤틀었습니다. 꽉! 어깨뼈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양도식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고깃덩이가 툭 떨어진 듯 둔탁했습니다. 야, 뭐해? 덤벼. 전현 하나 못 잡냐? 강무진이 외치자 남은 조폭들이 우르르 윤소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그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윤소령의 몸은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공기를 짓누르는 정막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령처럼 그녀는 허공에서 방향을 틀고 손목으로 조폭의 턱을 쳐내며 무릎으로 복부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골목 바닥에는 이미 부상당한 조폭들이 널브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 기절 직전의 자, 울부짖는 자. 그들은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강무진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줄 알았던 중년 여성이 자신이 이끌던 조직의 우두머리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고 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부터 똑똑히 봐. 내가 누구를 지키기 위해 이 손을 쓰는지. 그 말과 함께 윤소령은 단단히 쥔 주먹을 풀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강무진이 벽에 등을 부딪히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너 대체 뭐야, 사람 맞아? 윤소령은 걸음을 멈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군의 전단장이며 내가 지킨 이 나라에서 내가 할 짓은 아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광기보다 선명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골목 안은 더 이상 비웃음도 조롱도 없는 철저한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차례로 기절하거나 도망치다 걸려 나가 떨어졌으며 강무진만이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골목, 오늘 내 인생에서 마지막 후회가 새겨질 장소로 기억될 겁니다. 윤소령의 뒤에는 쓰러진 자들의 신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 너머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식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그녀의 부하들이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소령은 피 묻은 손등을 식은 숨결로 닦아냈고 어둠에 젖은 골목의 시멘트 바닥 위에는 조폭들의 신음과 깨진 병 조각, 핏자국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한 것도 주변 피해를 최소화한 것도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식당 안 그 침묵 속에 남아있던 정미나 하사는 문틈으로 윤소령의 모습이 보이자 숨을 삼켰습니다. 싸늘한 표정, 찢어진 옷, 그 손끝에 붉은 흔적. 그녀는 입술을 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단장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잠시 후 골목 입구에 순찰차 2대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경광등이 골목벽을 붉게 물들였고 문을 박차고 나온 경찰 5명이 무장을 갖춘 채 골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건장한 조폭 10명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바닥에 구겨져 있었고 중심에는 단정한 사복 차림의 여성 1명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재킷 사이로 팔뚝에 작은 백호 문신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미동조차 없었고 손끝은 정확히 무언가를 정리한 직후의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경찰 중 1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윤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마치 작전 보고하듯 조용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식당에서 군인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 위협적인 언행과 물리력 행사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소속 전단장 윤소령입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조폭 무리를 제압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와 조폭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 톤으로 그런 태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진짜 지휘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피해자와 다수 목격자가 있습니다. 식당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골목 입구의 CCTV 위치도 확인 바랍니다. 그녀의 발언 하나하나는 완벽했습니다. 공포도 당황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판단력과 군인의 품격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조폭들을 하나둘 수갑 채워 이송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무진은 팔이 부러진 채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보다 이내 쓰러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눈빛이었지만 몸은 이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도 뒤집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고 윤소령이 아무 말 없이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엔 존경과 경외가 동시에 떠올랐고 정민아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윤소령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건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정민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강혜진 중사도 그 곁에 조용히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물수건과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군인이죠. 이런 분이 나라를 지키는 분이었네요. 저 같은 장사꾼도 살려주시고요. 윤소령은 생강차를 받아들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여군이라는 이유로 조롱당했던 자존심, 약자라는 이름 아래 모욕당했던 감정, 그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이후는 군과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내일도 훈련은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우는 그녀를 더 깊이 이해했고 그녀는 부하들의 신뢰를 다시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창원 해군기지. 훈련 복귀 첫날 아침. 연병장 위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윤소령 전단장의 구령 소리는 다시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병사들의 자세는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힘찼고 그들 속엔 정미나 하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딘가 뻣뻣했지만 눈동자만큼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사단장님, 전날 밤 그 광경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모욕, 공포, 무력함.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지휘관의 등. 그녀는 새벽 내내 잠들지 못한 채 그 장면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윤소령은 미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둘만 있는 브리핑실. 책상 위엔 오래된 작전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고 벽엔 전단의 상징인 흰색 백호 문장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사, 상태 괜찮습니까? 예, 아닙니다.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런데 그보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사단장님은 왜 그날 골목으로 나가셨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요. 윤소령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속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특수전 작전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그녀가 전우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오른쪽 구석엔 작게 707부대 2001년 여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작전 중에 전우 하나를 눈앞에서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찰 중 적에게 노출됐고 제가 단 몇 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는 눈을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조금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명도 내 손 안에서 죽게 두지 않는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미나 하사가 그날 저에게 했던 표정 전 그걸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전우가 죽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소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전장의 총성과 피비린내 그리고 회한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사단장이 된 이유는 계급 때문이 아닙니다. 책임 때문입니다.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정민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다시 한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죄송함과 존경이 뒤엉킨 감정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너무 무력해서. 윤소령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사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더 강해진 겁니다. 약자가 힘을 가진 건 복수할 때가 아니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랜 세월 군인으로서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생존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기지 안숙소로 돌아온 정민아는 자신의 군복을 벽에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가슴이 작고 단단한 이름표. 하사 정민아. 그 글자가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부대 내부에선 전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 폭력 사건 개입 정도로만 보고됐지만 식당에 있던 민간인들 그리고 조폭들의 상태를 본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윤소령 전단장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수전 레전드였다던데 100호 부대 출신 맞대 1대 10으로 조폭 정리했다는 얘기 들었어? 진짜냐?
장군님이? 그 나이에? 그리고 그 소문은 전 부대원에게 조용히 전염되듯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오전 5시 기상, 6시 조례, 9시 전술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날 밤 일을 말하지 않았고 부하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훈련은 멈추지 않는다. 책임도 끝나지 않는다. 식당 아주머니는 다음날 부대로 음료 박스를 보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고 아내랍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심이란 걸 느꼈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윤소령은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서류함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 밤 식당에서 나왔던 한마디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지켜낼 수 있었던 밤이었다. 그래서 충분했다.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원 해군기지 안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안에서 조용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소령 전단장이 조폭 10명을 상대로 싸워 제압했다는 소문은 이미 기지를 넘어 군 내부 통신망까지 퍼졌고 일부는 언론을 통해 여군 장성의 무력 진압이라는 제목으로 익명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사실 확인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그날 오후 윤소령은 단정한 제복 차림으로 상황실에 앉아 조사관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모든 진술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상황은 영상으로 남아있고 식당 내 다수의 민간인 목격자도 증언에 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군인의 명예가 짓밟히지 않도록 그리고 제 부하가 희롱당하지 않도록 지휘관으로서 행동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단장님, 그러나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물리적 대응은 군인의 신분상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신했을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윤소령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기다리는 사이 제 하사는 더 심각한 수모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하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지키는 것도 지휘관의 책무입니다. 그 말에 조사관들도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분노도 감정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진중하고 무게감 있게 다가왔죠.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지 정문 근처까지 몰려들었고 몇몇 방송은 이미 군과 조폭의 충돌 사건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윤소령을 영웅으로 또 일부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기지 내부 그녀의 부하들은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민아 하사. 그녀는 사건 이후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체력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포복 훈련을 마친 뒤 숨을 고르던 그녀는 강해진 중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사님 전 이제 도망 안 칠 겁니다. 다시는 그날처럼 울고만 있지 않겠어요. 예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날 본 사단장님의 진짜 모습이야. 약해서 우는 건 아니야. 제대로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어. 며칠 후 전단 내 전술평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이번 훈련은 전 부사관급 대상 중 최상위 성적자 3명만이 최종 리더십 평가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정민아는 아슬아슬하게 3위에 올랐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많은 간부들이 놀랐습니다. 그 아이 며칠 전까지 울기만 했던 애 아닌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훈련 당일 그녀는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침착하게 명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수류탄 투척, 구조 임무, 고지 점령 훈련. 모두 매끄럽게 소화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낙오된 병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출해낸 행동은 평가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훈련 후 윤소령은 평가 보고서를 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조용히 한 줄 메모를 남겼습니다. 정민아 하사 전우회와 지휘 능력을 갖춘 인재. 차기 중사 진급 대상 적극 검토 바람. 그날 밤 정민아는 조용히 독서실 한편에서 자신이 새로 받은 우수부사관 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나를 지켜준 그날 밤을 기억하며
내가 누군가의 방패가 되겠다. 윤소령 전단장에게 정직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인 폭행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정당방위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며 상급 심의가 필요하다며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건 한 장. 그녀의 수십 년 군 생활을 멈춰 세운 건 고작 사인 하나 찍힌 A사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지 복도로 돌아오자마자 들려온 것은 수군거리는 동료 간부들의 속삭임과 회의감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사단장도 결국 체면 못 차리네. 초폭이랑 몸싸움까지 해놓고 군인이 할 짓은 아니지. 진심이야? 난 그분 덕에 부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윤소령은 그런 말들에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정미나 하사의 진급 추천서가 그대로 올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식당 아주머니가 보낸 쪽지가 바스러질 듯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나 하사는 그 사실을 훈련 중 들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정직 처분을 받으셨다는 소식은 마치 그녀의 가슴에 쇳덩이를 얹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기지 밖 군법무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정복 차림으로 정확히 문 앞에 섰고 위병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사 정민아입니다. 윤소령 전단장님의 사건에 대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직접 목격자이며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조서 작성 내내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단 한 줄의 왜곡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골목에서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다시 군복을 입지 못했을 겁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회복 불가능한 상처였을 겁니다. 윤소령 전단장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군인의 품격을 지킨 분이셨습니다. 증언은 상부까지 보고됐고 이후 조용히 국방부 내부에서도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윤소령의 직속 상관이자 옛 특수부대 전우였던 최기문 소장이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소령, 이번 일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윗선에서 너를 너무 눈엣 가시로 본다. 무능한 놈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너한테 돌리려는 거다. 윤소령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부하들이 안전하고 제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까지 상처받게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들도 언젠가 제 자리를 두려워할 테니까요. 그 말에 최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를 그녀의 책상에 내려두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그 안엔 사건 당일 골목 근처 상가에서 우연히 작동 중이었던 CCTV 음성이 담겨 있었고 강무진이 정미나 하사를 향해 했던 모든 음란한 발언과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듯한 짧은 숨을 뱉은 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 하나만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부하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으니까요. 하얀 새벽빛이 창원 해군 기지의 하늘을 천천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구령대 위 강철처럼 정렬된 부대원들 앞에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윤소령 전단장이었습니다. 정직 처분은 해제됐습니다. 녹취 증거와 피해자 진술, 현장 CCTV, 군내외 탄원과 언론의 반응까지 겹치며 국방부는 결국 그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우 여러분, 저는 윤소령입니다. 며칠 전 저는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확인시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치 흐트러짐 없는 태도는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고 그 앞에 선 장병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급자가 있습니다. 정미나 하사. 앞으로 한 걸음 나와 주십시오. 정미나는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발걸음이었지만 그 발밑엔 더 이상 그림자나 눈물이 없었습니다.
전 장병 앞에서 윤소령은 직접 계급장을 꺼냈습니다. 정민아의 어깨에 중사 계급장을 천천히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울면서도 나아갔고 넘어지면서도 일어섰습니다. 군인은 총만 잘 쏘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용기를 지닌 존재, 정의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정민아는 입술을 꼭 깨문 채 그대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수치나 고통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짧고 단단하게 외쳤습니다. 충성. 그 말 한마디가 연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병사들의 박수. 무겁고 장엄하게 하지만 동시에 뜨겁고 묵직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윤소령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골목, 피투성이었던 어둠, 그녀를 시험했던 침묵, 그리고 자신이 끝끝내 지켜낸 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로 겹쳐졌고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연병장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부대원들의 어깨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속엔 그 밤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오늘 이 강한 아침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는 명예보다 부활을 선택했고 법보다 정의를 먼저 움직였습니다. 윤소령 전단장. 그녀는 단지 뛰어난 여군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강함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어둠을 뚫고 나온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